충남도가 도내 혁신도시 부지로 내포 신도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유치할 공공기관으로는 환경기술 등 3개 분야를 꼽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논산 출렁다리가 개통하면 예산 출렁다리 관광특수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예산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태안의 한 마을 주민들이 행정구역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다 농촌과 어촌이 한데 묶여 있어 불편하다는 건데 자세한 사연을 민원25에서 취재했습니다. 계룡에서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대전에선 이틀 새 확진자 13명이 추가되면서 충남 지역사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다음 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공식화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명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도는 17일 제1회 충남 혁신도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내포 신도시는 도 단위 기관과 단체 유치만으로는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계획안에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과 입지, 발전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충남도는 다음 달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며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혁신도시 입지로 내포 신도시가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중점적으로 유치할 공공기관도 명시됐습니까? 네, 혁신도시를 지정받은 이후 유치할 공공기관으로 3개 분야가 제시됐습니다. 환경기술과 연구개발, 문화체육인데요. 먼저 환경기술의 경우 석탄 화력 발전 밀집으로 인한 서해안 대기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해양 환경관리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환황해권 R&D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와 체육 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도는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발표했는데요. 대형마트와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고속 시외버스 경유 노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혁신도시 지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과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도는 혁신도시 신청 후 의결까지 2~3개월이 소요돼 늦어도 올 연말이면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으로 혁신도시 지정 절차 마무리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도내 저수지를 비롯해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최근 3년 동안 녹조가 잇따라 발생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최근 정례회에서 도내 저수지 900여 곳과 담수호 60곳에서 녹조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대청호와 보령호에서도 최대 100일이 넘게 녹조가 이어졌다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예산읍 지역 상수도에 녹색 수돗물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원인을 모르고 있다며 충남도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녹조는 인체에 유해해 관련 법상 재난으로 분류되는데 충남도에 녹조 대응 매뉴얼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하천 수질 보전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충남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충남행동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산업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하반기 논산의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예산 출렁다리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길이 402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 지난해 4월 개통 후 1년 만에 350만 명이 다녀가며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올해는 출렁다리 앞에 음악 분수가 첫 가동되면서 코로나19 여파에도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광 특수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인근에 있는 논산 탑정호에 길이 600m의 출렁다리가 들어서는 데다 국내 최장 현수교라는 타이틀도 뺏기기 때문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광객들을 예산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환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렁다리 길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광 상품으로서 수명이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되 입장료를 받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군의 세수 증대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은 출렁다리나 음악 분수, 계급길 같은 관광 인프라가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논산시에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장 출렁다리가 활성되면 많은 관광객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음악 분수에도 국내 최장 등 외형에 집착하다 보면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군은 출렁다리 입장료 징수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악 분수는 출렁다리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앞으로 조성되는 착한 농촌 체험 세상과 예당호 문화마당 등은 입장료와 체험료를 부과해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대고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써서 국민들이 더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출렁다리 음악 분수가 이제 관광객 유인 시설이지 저는 그거를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는 160여 개. 예산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를 찾는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지역 노동자의 주당 노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총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임금 노동자 실태 분석을 보면 충남 노동자의 주당 노동 시간은 40.9시간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0.9시간 많은 수준으로 울산과 함께 전국 1위로 장시간 노동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충남 지역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남의 높은 제조업 비중을 노동시간이 긴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태안의 한 마을 주민들이 행정구역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다 농촌과 어촌이 한데 묶여 있어 불편하다는 건데 자세한 사연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태안군 남면 당암리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며 행정구역 분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장과 함께 마을 전체를 차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10분 정도 달리자 조그마한 포구가 나타납니다. 어선이 정박해 있고 주변에는 횟집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좌대 낚시터도 눈에 띕니다. 다시 차를 몰고 이동하자 이번에는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산길이 등장합니다. 5분 정도 뒤 막 모내기를 끝낸 들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를 도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 정도. 실제로 당암리 면적은 7.2제곱킬로미터로 태안군 마을 평균보다 2.5배 이상 큽니다. 세대 수도 180여 가구로 많은 편이다 보니 이장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달 사항 같은 경우 반장님이라든지 그 개발위원회한테 또 동네 불악 방송을 해서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긴 난청적이 많다 보니까 그 반장님한테 1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2차 방송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쓰이는 마을회관이 너무 멀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멀리 사는 주민의 경우 걸어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요. 거기가 어려서 무슨 스쿨버스라도 하나 사달라고 공원에 가서 사달라고 해서 좀 모시게 하라고 자꾸 했다는데 그럴 여지가 있나? 안 되지. 그래서 묻어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꾸 이제 좋아져서 더 다니기도 이제 불편하지 않게끔 이제 무슨 대책이 셀게요. 무엇보다 한 마을인데 생활권이 농촌과 어촌으로 나눠져 주민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생업과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각종 마을 회의 때마다 참여 주민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100%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지. 그러니까 자꾸 의견이 갈릴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주민들은 농촌과 어촌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하면 마을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쪽은 농업하는 분들도 있고 어업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이제 어업은 어업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새로 이제 인프라 구성을 확실히 이제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분구라는 그 이제 단점 아닌 장점이 더 훨씬 많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지난달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분리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행정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은 당합리뿐 아니라 분리 요청이 들어온 다른 마을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주민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은 불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외식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았지만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돼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둘째 주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달 첫째 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7일 전국 60여만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6월 첫째 주의 매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9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에는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고 셋째 주에는 106, 넷째 주에는 104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주 동안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매출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에게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매출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충남과 충북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심리를 반짝 살려냈지만 소진 이후 반대급부로 소비 심리가 바싹 마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계룡에서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룡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21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몸살 기운 등이 있어 16일에서 17일 각각 계룡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다녀온 병원과 식당 등을 소독하고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5명이며 이 가운데 144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생활체육 선수 처우를 개선하고 체육 가맹단체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은 16일 정례회에서
인근 전북은 금메달을 따면 최대 200만 원을 주지만 충남은 메달 포상금이 30년 동안 30만 원에 머물러 있다며 사기 진작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해마다 체육 가맹단체 보조금 횡령 등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예산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중고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비와 장비 등을 지원할 때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18일 도내 고등학교와 학원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역교육청에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곡면과 성현면 기관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간헐적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며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남았습니다. 또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한 성현면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거론됐습니다. 예산군이 재난 취약 지역에 비상벨과 방범 CCTV를 설치합니다. 군은 충남도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여성 안심 귀갓길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다기능 비상벨과 방범 CCTV를 설치해 위급 상황 시 긴급 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인 당진 삼선산 내 숲속 도서관이 오는 27일 개관합니다. 숲속 도서관에는 책 1,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관은 책을 읽으며 힐링할 수 있도록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대출 등 외부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홍성군 홍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협의체는 3.1운동에 참여했던 애국지사 고 최종삼 선생의 자손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는데요. 4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남 남부에는 낮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 6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8도, 당진, 서산, 태안은 19도, 홍성, 예산 20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양 23도, 당진, 홍성이 24도, 서산, 태안, 예산 25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 비 소식도 있는데요. 목요일 하루 빨래는 쉬시고요. 세차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간의 비가 예보되는데요. 휴대하기 좋은 가벼운 우산 챙기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흐린 날씨 이후로 이번 주간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